얼어붙은 주식시장 위로 화장품주가 질주합니다. 눈치채셨죠? 오늘의 윤재 픽 초이스 종목은 화장품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가 정말 눌려있는 시장 속에서도 신고가 랠리를 펼쳐주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윤재 초이스 오늘의 종목들은 화장품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가지 띄워주시죠. 오늘 코엑스에서 K-뷰티와 관련된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진 보신다면 외국인이 통역기기를 써가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K-뷰티에 대한 인기가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정말 높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 화장품주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중에서 정말 강한 종목, 상한가를 간 종목도 한 가지가 있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2K바이오가 오늘 11시 부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29.98% 상승하면서 32,950원을 터치하고 나서 상한가 끝까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J2K바이오 외에도 오늘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신고가 랠리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간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티스킨 22%대 급등세, 토니모리 13%대 급등세, 한국화장품 제조 VT와 마녀공장까지 여전히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종목들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조금 윗꼬리를 강하게 달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봉전환한 종목들도 다수 눈에 띄고 있는데요. 지금 보신다면 실리콘2는 0.63%, 소폭의 강세만 이어가고 있고요. APR 같은 경우에는 1.9%대 하락세, 오가닉티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중국 상장주로도 최근에 정말 급등세 보여줬죠. 아무래도 워낙 급등을 빠르게 했다 보니까 오늘은 7.86%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주의 상승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사 레포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산업 동향 레포트부터 시작해서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 레포트들 쏟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신한투자증권에서 비중 확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빅사이클이 온다고 하고요. 하나증권에서도 K소비재는 이제 리레이팅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비중 확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과 실리콘2,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 두 가지의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 레포트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아모레퍼시픽, 하나증권에서 상향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22만 원 상향 레포트 나왔고요. 실리콘2와 코스맥스까지 두 가지씩 나왔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화장품주에 대해서 증권사에서도 정말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화장품주의 주가 반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지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의 초이스는 오늘 화장품주였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초이스는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실시간 종목 진단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에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입니다. 오늘 수요일에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댓글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어떤 화장품 쓰냐부터 시작해서 팀장님은 어떤 화장품 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화장품주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부터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뭔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화장품 사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올리브영을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자 사러 간 거긴 하지만 갔는데 이제 외국인도 있었고 네. 이제 여성분들 많이 계셨는데 그만큼 좀 저가형, 중저가형 화장품들이 많이 팔린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실적을 확인이 됐을 때 지금도 이제 앵커님께서 앞에서 리포트를 말씀해 주셨지만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걸 우리가 거의 3개 분기 연속 알면은 보통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옵니다. 분명히 근데 사실 오늘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화장품이 이렇게 견조하게 지켜줄 줄 몰랐어요. 근데 왜 화장품이 견조하게 지켜줬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샀으니까 라고 뭐 성의 없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 증권사가 리포트를 썼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산다라는 네. 것은 저평가 매도가 있거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력 설비랑 전선을 예로 들면은 해당 섹터를 보유하신 분들이 가슴이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그 섹터들의 특징은 실적 확인을 우리가 인지한 지가 사실 3개 분기가 넘었다는 거죠.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적이 개선이 됐다라는 것을 인지한 지가 2개 분기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좀 추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매수에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미들 언덕은 역시 화장품이 아닐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가 미들 언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서 좀 힌트를 얻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팀장님의 초이스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2가지 종목을 띄워드릴 거예요. 이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의 초이스는 어떤 종목인지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자유롭게 소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팀장님의 초이스된 2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에이징랜드와 가온칩스입니다. 역시나 반도체예요. 오늘 사실 반도체 주가 삼성전자는 좀 크게 밀리긴 했지만 반도체주 여전히 미들 언덕이 또 반도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팀장님의 초이스부터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선택한 것은 뭐 에이징랜드고요. 저는 어떤 종목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은 없다라고 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누가 뭐래도 굉장히 애국자고 우리나라 기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투자를 언제나 냉철하게 좀 진행을 해야 되고 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는 관점 때문에 에이징랜드를 결정한 것이고요. 가온칩스가 정말 볼품이 없는 종목이고 성장성이 없는 종목이라서 제가 픽을 한 것이 아니라는 네. 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어제도 가온칩스가 비초이스된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종목이 10만 원이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받아봤었는데 가온칩스를 그렇다면 비초이스된 이유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에이징랜드를 초이스한 이유가 가온칩스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좋다. 가온칩스의 비초이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우선 뭐 가오치스가 뭐 10만 원, 12만 원을 가냐 못 가냐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기간이 얼마 걸릴 거냐를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사실 뭐 어제나 그제 물어보셨으면은 한 달 안에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그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 뉴스가 나오면서 기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 근데 뭐 기간이 더 걸린다고 해서 뭐 6개월, 1년은 아니고 한 2달이나 3달 정도 걸릴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온치스도 당연히 그 삼성전자의 제1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겪고 있는 불확실성이 제거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강하게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픽을 받았지만 가온치스 같은 경우는 기관의 픽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시총이 1조가 이미 넘어 있는 상태죠. 그다음에 12개월 선행포가 약 75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에이징랜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 영역이 있다. 그다음에 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HBM을 이렇게 푸대접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온칩스를 택했겠죠. 근데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 좀 푸대접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해봤을 때 가온칩스보다 에이징랜드가 낫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좀 매국 노소를 듣더라도 저는 수익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에이징랜드를 골랐다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온칩스가 어제도 그래도 길게 장대 행복 만들고 나서 오늘 좀 윗꼬리가 많이 달리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의 초이스를 받았는가를 살펴보면 외국인들은 여전히 팔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제 질문에 이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댓글창에 2번이나 차인 가온칩스다라는 얘기가 나온 만큼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10만 원대로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선결 조건이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이제 엔비디아로부터 HBM3를 좀 따내야 되고, 이제 가온칩스나 에이지랜드의 숙명은 생산 제조업체가 아니고 설계 이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쪽이기 때문에 수주가 균일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잘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내가 만약에 난 뉴스 체크 잘하고 수급 체크를 잘해라고 하면은 변동성 확실하게 가온칩스가 크기 때문에 가온칩스를 권해드리지만 지금 방송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10분 중에 9분은 손절을 잘 못하시는 분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떤 매출 파일을 많이 갖고 있는 네. TSMC를 등에 업은 에이징랜드가 좀 상대적으로 낫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에이징랜드의 매력 포인트도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에이징랜드는 어떤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근데 확실하게 HBM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가온칩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반도체라는 게 메모리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시스템 반도체도 있잖아요. 우리가 HBM 반도체를 집중하는 이유는 이 HBM 반도체가 향후에 시장에서 캐파가 커질 것이다라는 보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SK하이닉스가 HBM 관련해서 선두를 하고 있는 부분도 기술력으로. 근데 캐파로는 SK하이닉스가 선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캐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큰데 이제 삼성전자가 HBM 퀄 테스트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 캐파를 다 못 가져갈 경우에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동안 HBM에 기대했던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부분도 있고 올 삼성전자가 54년 만에 창업 최초로 파업에 돌아가면서 이 가온칩상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밸류체인에서 가져갈 실적이 우리가 예상치보다 안 나올 수 있다. 오. 그다음에 실적이 안 나오면 당연히 투자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장비주를 보고 있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로부터 HBM3 수주를 따야지만 증설이 진행이 될 것이고 장비를 이제 넣을 건데 그거부터 안 되면 우리가 원래 올해 하반기에 HBM 관련해서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장비 투입이 안 되면 결국 그 아랫단에 있는 장비들도 실적이 안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시점이 미뤄지면은 엔비디아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TSMC가 파운드리를 진행을 할 건데 이 파운드리가 메모리보다 시스템 반도체 쪽입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한테 이 HBM을 맡기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TSMC 너네가 하시오라고 했을 때 TSMC 못해요. 왜냐하면 TSMC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이 라인업을 갖고 있고 이 HBM 공정을 위한 노광 공정을 갖고 있는 네. ASML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기술력은 높아요. 근데 장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엔비디아가 메모리 반도체 HBM 시킨다고 했다가는 우리 실적 다 뱉을 수가 있겠다. 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EUV 공정 쪽인데 그래도 이 엔비디아가 갈팡질팡하는 사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치고 못 나간다고 했을 때 TSMC가 치고 나갈 것이고 그 아랫단에 있는 에이징랜드가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분기 실적도 분명 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가온칩스보단 잘했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957%, 네. 그다음에 가온칩스는 12개월 선회포가 75인데 에이징랜드는 45 정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 갖고 있다.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하더라도 가온칩스는 약간 박스권 하단부에서 살짝 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에이징랜드는 완벽하게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도 안전하게 매매를 좀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기관도 사실 매수였거든요. 근데 외국인의 순매수가 증가하면서 기관이 순매도로 돌아섰기 때문에 요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온칩스는 기관 순매수 많이 들어오고 있고 에이징랜드는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향후 이 HBM을 누가 가져가냐의 향방에 따라서 향방이 갈리겠지만 저는 지금은 에이징랜드가 좀 안전해 보인다. 그걸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대적인 저평가 구간에 위치하고 있고 완전한 바닥 구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온칩스보다는 에이징랜드를 초이스를 해주셨는데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자면 전체적인 섹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한가를 터치했다가 좀 윗골이 달린 종목이 있어요. 저 이 종목이 되게 궁금한데 워트 어떻게 보실까요? 워트는 일단 시가총액이 1,900억이 나오는 종목이고 실적은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네. 있고 이 워트에서 만들고 있는 장비의 대부분이 삼성전자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어떤 공정 장비에 대한 기술력이 나왔을 때 저는 이 워트를 약간 좀 매매용 종목으로 보고 있거든요. 오. 왜냐면은 확실하게 공정을 이제 뭐 테일러 공장이나 이런 데 증설이 된다고 했을 때 뭐 원익 아이패스나 SNS 텍이나 뭐 아니면은 뭐 원익 아이패스 이런 쪽은 정말
삼성전자에 가깝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워트라는 종목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수주가 엄청 자주 있잖아요. 그래서 막 SNS의 원익 IPS나 이런 종목들은 2022년, 2023년에도 삼성전자 관련해서 수주를 얻은 이력이 있는데 워트는 아쉽게도 2021년 이후로 수주를 가져간 이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삼성전자를 이력을 이제 수주를 받았던 이력이 있는데 제가 언급드린 종목도 사실 시총이 막 6천억, 8천억, 1조니까 잘 안 움직여요. 그쵸. 근데 워트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 수주한 이력이 있는 가운데 시총이 1,500억이니까 보통 우리가 지라시 방이라고 합니다. 네. 뭐 카톡방이나 뭐 노란방이나 뭐 텔레그램 방에 보면은 보통 이 정보방에서 이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많이 이 워트를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성장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완전히 1, 2등은 아니다. 장비주 중에 한 3등 정도 돼 있는데 많은 분들 뉴스 나왔을 때 좀 매매용으로 활용하는 종목이고 이 종목도 오늘 뉴스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기 그쵸.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매매 관점을 지켜보시기 좋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트가 오늘 한 2, 3시 구간쯤에 급작스럽게 상한가를 터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니까 뉴스를 좀 찾기가 너무 어려운 종목이라서 어떤 이슈일까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몸집이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잦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익 챙기는 관점으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댓글창에서 신규주군요. 덜덜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워트를 처음 듣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워트 외에도 반도체주 전반적으로는 팀장님의 의견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우선 이제 반도체도 옥과 성이 갈리는데 옥이라고 한다고 마냥 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지 말자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을 보면은 보통 온디바이스나 온디바이스 AI나 HBM 쪽이나 CXL 이쪽이 그다음에 후공정 패키지 이쪽들이 최고가를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다음에 전공정이랑 소재 부품 종목들이 해당 섹터 대비해서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근데 보면 오늘 이제 뭐 솔브레이나 이런 종목들 있죠. 네. 솔브레이나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바닥권에서 이지막 올라온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디바이스 AI나 CXL이나 뭐 후공정 패키징이나 이런 종목들을 약 40에서 50개를 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고점을 이제 고개를 꼿꼿하게 들고 있는 종목 두 가지가 있어요. 한미반도체랑 테크윙이랑 이수페타시스까지 네. 추가를 할게요. 근데 이 중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있는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그쵸. 근데 테크윙이랑 뭐 리노공업이랑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비주 중에서 알만한 종목들은 뭐 PSK홀딩스나 이런 종목들이 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좀 조정이 한 3일 넘게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서두에 언급드린 종목들은 사지 말라가 아니라 지금은 지금은 두셨다가 삼성전자 관련 뉴스가 나오거나 한 일주 뒤에는 그래도 이제 반도체 섹터나 HBM 관련했을 때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다시 살 거다. 그 외국인과 기관은 무엇을 사고 있느냐? 소재 쪽이랑 전공정 쪽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진테크나 뭐 SNS텍 노광 이제 장비 쪽이죠. SNS텍이나 뭐 FST나 STI나 뭐 원익 IPS나 이런 종목들은 이제 조정을 충분히 거쳤고 바닥권에서 이지막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 앞에 설명드린 종목이랑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는 가운데 제가 뒤에 말씀드린 종목이랑 에이징랜드랑 뭐 칩셋 미디어,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도 여쭤봤는데 업황에 대해서 역시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지금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구간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주요하게 보시는 종목으로는 한미반도체와 테크윙, 이수페타시스 살펴보시는데 그중에서도 한미반도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체크하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오늘 손 팀장님의 초이스는 에이징랜드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는 손 팀장님과 함께하는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02-325-8200번으로 전화벨 울려주시면 좋습니다.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고요.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외에도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문의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울려주시고요.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서도 상담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한미반도체 질문도 올라오고 있고요. 초반부터 펄어비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종목들 상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게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긍정적으로님의 종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35,000원 12% 게임주 요새도 잘 가나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검은 사막이 5주년 됐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뭐 기대감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펄어비스가 4%대 또 추가 상승하기도 했었죠. 펄어비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넷마블이 잘 끌어줬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은 사막으로 이제 좀 실적이 나온 것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 덕분에 실적이 꽤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평가가 있고 펄어비스도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제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 1, 4분기 실적이 간신히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검은 사막 덕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 게임으로 이제 붉은 사막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주가가 잘 가다 보니까 많이들 잊으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발표가 되는 게 아니고 거의 1년 반, 2년 가까이 딜레이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뭐 펄어비스를 싫어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지연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한령 관련해서는 풀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인디밴드가 중국에서 공연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한한령이 풀리게 됐을 때는 데브시스터즈나 룸트코리아나 넷마블에 이어서 펄어비스까지도 그 한한령 해제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저는 주가랑 수급이 좋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진 않겠지만 저도 펄어비스를 2, 3년 봐온 사람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근데 주가랑 수급은 잘 가고 있고 게임 섹터 잘 가고 있으니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또 뉴스가 나왔는데 어제 게임주들이 음봉 나왔던 뉴스가 확률을 조작하다 또 걸렸다고 합니다. 그쵸. 어떤 회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게 어제 확률 조작했다가 또 걸린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음봉 나왔지만 오늘 게임주들이 그래도 어려운 시장 속에서 좀 선방을 해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35,000원 12%면은 이번에 그래도 게임주가 바닥 따지고 올라올 때 매수를 진행하신 것 같아요. 이제 수익 중이시니까 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적 발표 시즌 전후로 좀 민감하게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순매수, 이제 기관이 이제 외국인과 개인의 물량을 이제 가져가면서 우상향을 하다가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음봉 나왔죠. 근데 오늘 양봉은 외국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 없다. 그래서 TS 구간 잡고서 기술적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중이 12%시니까 제가 1차 TS는 38,500원 잡아드릴게요. 38,500원을 이탈하면은 비중을 절반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37,000원을 이탈하면은 전량 익절해서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1차 목표가는 42,000원 잡아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46,000원 잡은 다음에 좀 긴밀하게 뉴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가 자리 떠난 다음에 펄어비스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 실적 추가 향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구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00원 구간까지 오게 됐을 때에는 비중 한번 줄여보시는 관점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42,000원, 46,000원까지 1, 2차 목표가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주 한번 살펴보니까 오늘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넷마블도 역시나 한 2%대 강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게임주가 코로나 때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좀 되게 오랫동안 빠졌기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게임주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 전해드리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제 노래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노래 부르는 거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이건 직관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땅바닥을 쳐도 후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직관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연습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연습 안 하고 그냥 열심히 본 방송에서 한번 질러보고 안 되면 다른 걸로 한번 연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따상님의 종목이에요. 안녕하세요. 금양 그린파워 16,800원, 비중은 10%입니다. 수익 났다가 빠졌는데 다시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 올려주셨어요. 사실 금양 그린파워 외에도 요새 이런 종목들이 워낙 많아요. 급등했다가 다시 좀 주가를 빼니까 더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껴지실 것 같고 화가 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금양 그린파워 다시 한번 수익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팀장님? 일단 원전 관련 뉴스랑 뭐 시간의 동향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이름이 금양 그린 파워여가지고 혹시 금양 계열사인가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관계사 아님을 네. 좀 밝혀드리고요. 기업 계열을 보면은 플랜트 전기공사 수행 및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관련 종목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원전 관련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금양 그린파워는 약간 좀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원전 관련 종목을 좀 급을 나눠드립니다. 이제 1순위는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랑 한국전력이죠. 네. 그래서 정말 원전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실적이 반영되고 있는 대형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는 한전산업인 한전기술, 한전 KPS를 꼽아드려요. 한국전력이랑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중형주 중에서는 우진은택이나 BHI, 우리기술, 뭐 우진은택, 일진파워, G2파워 이런 종목들을 꼽아드립니다. 네. 앵커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요? 네. 지금 어떤 종목 한 번만 다시 불러주시죠. 네. 앵커님이 바쁘셔가지고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 종목들은 네. 작년 하반기부터 정말 원전 관련 수혜로 실적이 개선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을 다 분기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상반기에는 다소 아쉬운 실적을 보여줬지만 하반기에 흑자로 전환되거나 추가로 실적이 잘 나온 종목입니다. 근데 금양 그린파워 봐볼게요. 금양 그린파워 물론 연간 실적으로는 안정적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올해 1분기에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손 팀장은 이 원전 관련 종목 중에서는 금양 그린파워는 약간 한신기계나 보성파워텍처럼 약간 이것도 이제 뉴스방에서 원전 관련 종목으로 딱 언급이 됐을 때 시가총이 사실 2천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뉴스가 나왔을 때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보고 있다. 금양 그린파워는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구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본 뉴스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서 SMR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금양 그린파워가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뭐 연간 실적 기준 했을 때 흑자 나오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데 문제는 없는 종목이지만 내가 이 종목을 매매 관점으로 접근했다라고 하시면은 금양 그린파워 괜찮다. 근데 사실은 실적이 잘 나오는 줄 알고 매매를 했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동에 한번 볼게요. 네. 그렇죠? 외국인의 매도세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 뉴스가 하나 둘 나올 때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다가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도 사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온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오거나 아예 단기 고점을 돌파한 종목들 맞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박스권을 돌파했고요. 우리기술이랑 BHI도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그럼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는 안착 여부를 체크하거나 네. 안착 여부를 체크하지 않고 매매할 때는 수급을 봐야 됩니다. 근데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의 관점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일봉 차트 보면은 저점과 고점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손절가를 딱 잡고서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홀딩을 하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꾸준히 나온다는 거는 요 지지관을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자리를 떠났는데 갑자기 뭐 아랍에미리트 뭐 원전 수주 네. 아니면 뭐 체코 원전 수주 뉴스 나오면 다시 갈 수 있는 거니까 뉴스 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금양 그린파워는 매수가 16,800원이니까 아이고 오늘 사셨나 봅니다.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제가 손절가는 15,800원 정도 잡아드리고 15,800원 이탈한다고 해서 그냥 푹 손절하는 게 아니고 종가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원전은 모멘텀이 살아있으니까요. 15,800원 이탈했는데 종가로 15,800원을 회복을 못하면 네. 그때는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제 1차 목표가는 17,300원 잡아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18,000원 잡고서 변동성 강한 종목이니까 타이트하게 익절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정말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17,800원, 2차 목표가 18,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 체크해보자면 15,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원전 섹터 최근에 정말 강했었는데 아무래도 테마단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순환매 양상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실적 중심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니, 내가 이거 한 16만 원은 팔으려고 마음 먹었다가 네, 들어갈 것 네. 같아 안 팔았는데 이게 얼마쯤 가서 팔아야 되는지 그거 궁금해 갖고요. 16만 원 얘기하셨는데 시청자님 혹시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한미 반도체. 한미반도체. 네, 한미반도체 16만 원에 파시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맞으시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0%요. 20% 그리고 얼마에 사셨어요? 14만 400원. 14만 400원.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미반도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여쭤볼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한미반도체. 조금 전에도 한미반도체 이야기가 나왔었죠. 오늘 채팅창에도 한미반도체 질문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시청자분 자리에 계신가요? 네? 자, 들리시죠?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들려요. 네. 아까 서두에 제가 반도체 말씀드린 거 들으셨나요? 그때 잠깐 들어와서 펄로 봤어요. 아이고, 못 들으셨구나. 네, 그래서 그때 막 제가 틀렸어요.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만 드렸어요. 혹시 걱정되시나요? 네? 걱정되시나요, 한미반도체? 아니, 나는 14만 400원에 살 때는, 그래도 한 16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아서 샀는데, 보니까 좀 잘 갈 것 같아서, 좀 더 보고 있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싶어갖고요. 네, 뭐 생각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밸류에이션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3, 4분기에 이제 실적이 조금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해당 종목들이 올라간 이유는 기대감 때문이죠. 엔비디아에다 납품을 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기대감.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흑자 전환했지만 단기적인 차익 실적이 크게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은 HBM에 대한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엔비디아의 픽을 받았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3, 4분기에 SK하이닉스의 수주분이 실적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미 반도체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뭐야, 실적 왜 이렇게 나왔어? 라고 해서 빠졌습니다. 근데 한미 반도체에서 이제 답변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3, 4분기에 보여드리는 실적은 아직 TC본더가 반영되지 않은 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 뉴스 검색 많이 해보셨나요? 네, 저기 많이는 안 보고, 그때 이거 내가 살 때도, 저기 뭐 한미반도체가 좋다고 나오길래, 네. 그래, 이제 좀 사봤어요. 네, 그래서 보통 내가 이 종목을 샀을 때 이 종목이 뭐 때문에 좋은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니까 반도체, NBA인가 뭐 거기 그쪽 애국계에 있어서 그것이 좀 비전이 있는 것 같아서 샀어요. 엔비디아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TC 본더 관련했을 때는 저도 SK하이닉스에다 납품한 뉴스 한 3가지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 공정에서 이미 EMI 쉴드랑 비전 플레이스먼트로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 장비죠. 이 부품, 이제 제품이 잘 만들어지 검사를 하는 건데, TC 본더라는 거는 이제 이 메모리들을, HBM은 이제 메모리를 이렇게 쌓은 건데, 요거를 잘 묶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역할을 잡아주는 본더라는 장비에서는 굉장히 탑의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기업이고, 지금 보면은 이제 4, 4분기랑 1, 4분기에 이제 TC 본더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굉장한 실적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 실적을 많이 어닝 쇼크를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한미 반도체는 기대치 대비해서 50% 이상 실적을 상회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굉장히 좀 후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께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가 수익 비율이 59나 67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한미 반도체가 보여줄 향후 비전에 비교했을 때는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다, 이런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은 동조를 하고 있냐를 볼게요. 수급 보시면은 빨갛죠. 이제 보면은 이 빨간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뭐 팔았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드셨을 거고, 이수페타시스나 리노공업이나 이런 쟁쟁한 후공정 기업들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 한미 반도체를 조금 꼭 붙잡고 계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TS 구간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 14만 400원이요. 10% 비중 네. 갖고 계시죠. 10% 비중 갖고 계시기 때문에 20%. 20% 갖고 계시면은 16만 4천 원을 이탈했을 때는 20% 중에 10%를 익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만 8천 원을 이탈하면은 전량 매도를 하신 다음에 관심 종목에서 지우지 마시고 나중에 뭐 14만 5천 원이나 14만 원 밑에서 다시 만나도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제가 1차 목표가는 18만 원 잡아드리고 2차 목표가는 19만 원, 3차 목표가는 20만 원 잡고서 3등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열정 잊지 마시고 엔비디아 기억하세요. 엔비디아,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뉴스는 하루에 한 번씩만 꼭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한미반도체 질문 주셨어요. 지금 손절가랑 그리고 목표가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셨는데 18만 원, 19만 원, 20만 원 단계적으로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글쎄요, 그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 거는 네. 지수가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데 이것만 그냥 갈 수는 없는 거고 또 이러다가 잘못하면 털어놓고 다 까먹을 수도 있는데 네. 이 오늘 지수 보니까 내가 오늘 나갔다 왔거든요. 지수로 그렇게 빠졌는데도 이렇게 걱정되시죠? 올라간다는 네. 거 보면은 혹시 한 19만 원 안 가겠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지수 흔들리니까 전체적으로 네.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에 네. 대해서 좀 안도감 있는 얘기도 해주시죠. 우리 시청자분은 제 이야기를 안 들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브리핑도 드렸어요. 네. 하락 종목이 이제 상승 종목보다 많이 많았고 반도체가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시장이 어려우면은 종목이 밀리지 않겠냐라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잘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잘 가고 있는데 괜히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뭐 오늘은 잘 갔는데 내일 밀릴 수도 있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오늘까지 나왔던 지표나 수급을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걱정하신 게 맞는데, 걱정하시기엔 한미반도체가 너무 우뚝 솟아났다. 그래도 저는 전문가지 신이 아니잖아요. 한미반도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께 당부 말씀드렸죠. 하루에 한 번만 엔비디아,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뉴스 검색을 해보시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질문 남겨주시고, 주가가 빠진다 했을 때는 제가 그 트레이딩 스탑, 그러니까 이 가격을 이탈하면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미반도체는 관심 종목에서 지워서 안 되기 때문에 빠지면 그냥 판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여행 다녀오신 다음에 다시 사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다 고민 해결되셨죠? 네. 오늘 하이닉스를 팔았어요. 하이닉스 수익 보셨어요? 네, 네, 하이닉스를 축하드립니다. 팔았어요. 네, 그러면 네. 다음번에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의 정말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까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지금 채팅창에 강심장 시청자님 얘기를 하고 계시고 오히려 이 구간대에 들어가신 시청자님에 대해서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14만 원 구간이 낮은 가격대는 아니었는데 지금 가격까지 올라올지 몰랐다라는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닉스에서도 수익을 보고 계시고 한미 반도체까지 조금 더 다양한 수익 받아보시기를 기대해 보면서 저희 당신의 초이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이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바이오 종목들이
왜 이렇게 안 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눌림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한양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고고식님의 종목이에요. 72,300원 10%. 지난주에 며칠 좀 잘 가다가 이번 주에는 캑이네요. 영업이익은 잘 나오고 있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아스코 기대감도 있고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는 그걸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도 0.85% 하락하면서 69,700원 거래되고 있는데요. 평단가가 7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엄청 밀린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제가 아는 고고식님은 매매 고수이시기 그쵸. 때문에 약간 분량 채워주시려고 신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의 한계가 뭐냐면 네. 시장과 상관없이 가기도 하고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안 가기도 하고 절대 이 움직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오늘도 제약바이오 중에서 간 종목 있잖아요. 심해. 뭐 피플바이오나 이런 네. 종목들 갔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종목이 이 아스코 관련 혹은 개별 초록 관련으로 뉴스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이 갈까 말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뉴스가 딱 나왔을 때 우리는 체크를 하는 거죠. 이제 뭐 외국인과 기관이 뭐 최근에 한 3, 4개월 정도 사놨다든가 아니면 이 뉴스가 나왔을 때 뭐 체결 강도나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든가 보통 그래가지고 보통 제약바이오는 실적을 믿기보다는 좀 매매 잘하신 분들은 일정주 관점으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는 일정주 이런 거 그다음 일정 매매 잘 못하고 손절 못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보셔라라고 말씀드려요. 네. 그래서 저는 유한양행이랑 종근당이랑 뭐 한미약품이랑 이런 종목들 좋아합니다. 근데 그 종목들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이 유한양행을 포기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참 종근당이랑 한미약품 유한양행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뭐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수도 있고 일단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찾기보다는 대외 매크로 변수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꾸준하게 좀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뭐 페드와치나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챙겨 보실 텐데 어젯밤 같은 경우도 이제 카시카리 위원이 발표를 했어요. 의결권은 없으신 분이지만 굉장히 좀 매파적인 분이고 우리가 뭐 6월달이나 9월달이나 12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줄고 있고 횟수도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구실이 되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들은. 근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박스권 내부에 있기 때문에 단기 차이일 겁니다. 손절이 아닐 거예요. 근데 유한양이 만약에 적자 기업에 그냥 신약 개발에 목을 매는 기업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제가 매도를 권해드리지만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가도 괜찮으시고 비중도 괜찮으시고 이 렉나자를 통해서 FDA 승인 기대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두터운 지지관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염려하실 필요 없다. 좀 판단해 보도록 하죠. 수급도 아쉬워요. 예, 뭐 실적에 대해서는 뭐 말 잘 나온다고 알고 계시니까 네. 수급 보면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안 좋습니다. 근데 뭐 유한양행 포기할 종목 아니니까 여기 이탈하는 거 보고 매매를 마무리해도 늦지 않는다 말씀을 드릴게요. 손절가 제가 67,0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74,000원, 2차 목표가는 77,000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고씨님은 워낙 주식의 고수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바이오 종목들은 뭐 실적 잘 가는 것보다 기대감으로 워낙 움직이고 있는데 유한양행은 뭐 아스코 기대감 남아있긴 하지만 엄청나게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인가라는 데에서는 좀 물음표가 남기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렉나자라는 것도 저는 그래요. 약간 이 약이 FDA를 통과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장 파일을 가져올까라는 차이가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HLB에서 하고 있는 리소세라닉 같은 경우는 리포트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범용성이 엄청나요. 이제 어떤 이 약의 효율을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간암했다가 네. 당뇨 갔다가 이러면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20조다 그러면은 이게 리보스라임 통과가 되면은 60조의 파일을 가져가는 건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한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니까 요 20조만 가져간다라는 건데 여기서 더 심각한 거는 약간 좀 언론 플레이가 덜하다.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덜하다. 왜냐면은 HLB는
워낙 그 진 회장이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셨던 분이고 네. 실패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사실 뭐 HLB 하면은 진영훈 회장, HLB 글로벌 알잖아요. 근데 유한양이 하면은 회장님 이름 아세요?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네. 근데 아마 유일한 회장님일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죠. 불확실성이 없으니까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한양이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겠거니 이런 좀 기대감이 있는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만큼 전문가들이 제약바이오를 물어보면은 저는 별로 제약바이오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이제 좀 같이 투자하신 분들, 뭐 철강 섹터나 화학 섹터 좋아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 제약바이오 물어보면은 대답을 안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매매 관점으로 좀 단기 수익 관점으로 그래서 만약에 손절 가능하세요? 그럼 뭐 ABL 바이오나 뭐 HLB 이런 거 권해드리죠. 근데 손절 못해요. 그럼 저는 한미약품이나 유한양이나 이런 거 종근당이나 이런 거 네. 권해드리고 저는 한 1년 가져갈 거 원합니다. 그럼 저는 뭐 삼성바이오로스나 뭐 셀트리온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유한양이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 않지만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까지 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팀장님을 힘들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많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싶어서 바로 다음 종목으로는 정렬김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AI 21,800원 10% 이제 매도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사실 저는 어제도 좀 AI 관련된 종목들 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테슬라빨도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 쪽 좀 기대를 해봤는데 어제도 그렇게 못 갔고 오늘도 특히 마음 AI 3%대 추가적으로 낙폭이 나와서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이게 좀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될까봐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뭐 챗GPT를 뭐 개발하겠다, 뭐 LLM을 만들겠다 이러면 소프트웨어 갑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테슬라가 xAI를 이제 펀드 투자를 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 AI 소프트웨어가 갔어요. 근데 내용을 열어보니까 이 xAI를 위해서 모금한 자금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GPU를 사겠다고 네. 했으니까 하드웨어로 간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보면은 AI 소프트웨어도 제가 이제 계보를 좀 읊어드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1대장은 뭐 셀바스 AI나 솔트락스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랑 이제 이스트 소프트가 MS랑 구글이란 전방 기업을 얻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가장 먼저 갔죠. 그 다음에 그 뒤를 쫓는 종목들이 뭐 플리토나 마음 AI입니다. 플리토랑 마음 AI가 국내 이 플랫폼 기업들이랑 협업을 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렇게 전방 기업들이 치고 나갈 때 네이버가 우리가 하이퍼클로버 X로 이 기업들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는 종목들이 플리토랑 마음 AI에 근데 아쉽게도 네이버가 좀 조용히 하고 있다. 그 부분에서 좀 이 마음 AI랑 플리토가 좀 순환매 낙수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마음 AI 같은 경우는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진 못하지만 네. 매출액은 꾸준히 나오고 있고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들과의 그 밸류 체인이 있기 때문에 요 뉴스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MS랑 구글이 AI 소프트웨어 투자를 하는지 네. 그러면 이 뉴스만으로 낙수 효과를 얻는지 체크하시고 이 뉴스 나온 다음에 네이버가 언론 플레이 해주면 마음 AI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외국인은 어제 오늘 조금 팔긴 한데 네. 어제 오늘 매크로 변수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좀 시장을 짓누르는 뉴스 나왔는데 외국인은 그 전까지 매수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은 기다린 거예요. 폴라리스 오피스랑 이스트 소프트가 치고 나갈 때 이제 마음 AI랑 플리토도 시동을 건 거죠. 가겠거니. 근데 뉴스가 안 나오는데 매크로변수 악화 있다 보니까 아이고 지금이 아닌가 보다 하고 빠져나간다. 근데 기관은 꾸준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 마음 AI에 대한 믿음 있으시면은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AI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가가 21,800원이시네요. 21,800원이면 매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중 10%니까 제가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을게요. 제 손절가를 한 19,000원 잡아 드리는데 솔직히 19,000원 이탈한다고 해서 손절할 만큼 AI 소프트웨어 투심이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기계적으로 19,000원 잡아 드리는 거고 1차 목표가는 제가 23,000원 2차 목표가는 27,000원 잡고서 충분히 좀 안전하게 청산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의 AI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손절가 의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19,000원 그냥 체크만 하시고요. 목표가로는 23,000원, 27,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절파고 TV님께서 뒤늦게 등장을 하셨는데 저희가 거의 시간이 다 돼서 내일 이 시간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쯤에서 이제 내일장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현명한 초이스를 위해서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살펴볼까요? 저는 참 이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가슴이 아픈데 하필이면 제가 출연한 날 이런 장세가 나왔습니다. 그쵸. 근데 오늘 뭐 국내 시장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 뉴욕 시장도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덕분에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그 외에 뭐 가치주라든가 이런 뭐 원전을 제외한 특색이 없는 섹터들은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많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내가 반도체를 갖고 있다든가 뭐 실적이 나오고 있는 원전이나 화장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저는 과연 이번에 PC가 발표가 되고 이번에 한 세 분의 위원들의 발언이 있는데 그분들의 발언과 PC 그다음에 미국의 GDP 이런 것들이 발표한다고 해서 시장이 꺾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이 꺾이지 않을 확률은 한 65%다라고 보고 있고요. 35%는 만약에 투심이 여기서 흔들리면은 밀릴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상방을 보지만 만약에 제가 틀렸을 때는 조금 대응을 하는 게 맞다. 그렇다고 해서 막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전량 매도하기보다는 수익 중인 종목은 뭐 3분의 1 정도 정리하고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뭐 인버스 ETF 살짝 들어가 본다든가 이런 대응 필요하다.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독일에서 CPI가 발표를 하고요. 네. 내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GDP, 금요일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가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발언도 있고 네. 댈러스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발언이 있으니까 이 발언이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접근할 섹터는 태양광이나 수소, 원전, 제약바이오 등 좀 말씀을 드리고요. 초전도체는 깜짝 상승을 했는데 매매를 정말 잘하신 분들만 그렇죠.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관점으로 모아가면 좋을 만한 섹터는 반도체 전공정 쪽, 그다음에 소재 부품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는 저는 늘 유지하겠습니다. 네. 한 2주 됐는데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력 설비랑 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박스권 하단부에서 눌림목 만들고 있는 종목들. 저는 개인적으로 HD 현대 일렉트릭이랑 일진전기 좋아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CDMO 기업들. 그다음에 색조 화장품 중에서 아이패밀레스C 네.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중요하게 보고 있고 저PBR 중에서는 뭐 기아차나 금융주, 손해보험주 이쪽을 좀 유심히 보고 있다. 이렇게 한없이 다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 밤에 살펴봐야 되는 이벤트부터 시작해서 주요 섹터들, 테마단에서 살펴볼 종목들까지 살펴주셨는데요.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손 팀장님이 절에 가면 뭘까요? 손절 아닐까요? 맞습니다. 손절가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당신의 초이스는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 저희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